이 권성동 법사위원장은요. 변호사 시절 사무장의 아들. 이게 다정도 병인 예, 양이지. 예. 아 정도 병이냐. 사무장 아들까지 챙겨주는 이런 다정도.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제 네. 수비 회의에서 이제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에 대해서 심지어 전수조사해라. 예, 이런 강원랜드 때문에 이렇게 불거지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민영사상 책임을 묻자 이렇게 예.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 이따 우리 양 언니가 예. 법적으로 말씀하실 것 같고요. 우선 국감에서 하시네 그냥. 아닙니다. 예. 국감에서 드러난 실태를 보면요.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사실인데요. 2012년, 2013년 강원랜드 최종 합격자 수가 500또 18명입니다. 518명. 그런데요. 청탁한 사람 있죠. 청탁 예, 대상자가 625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청탁 대상자 5.18 항쟁 6.25 전쟁 이게 뭐예요 도대체? 그러네요. 그런데 이 청탁 대상자 650명 전원이 518명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다 청탁자라는 거 100%. 이야. 너 여기서는 백에서 밀리면 떨어진 거예요. 네, 백이 그렇죠. 있더라도. 그래서 보면 청탁자 명단에 우리 PD가 관심 있어. 입이 다 여기 놓다 벌어지셨어요. 떨어졌나 봐 우리 PD가. 그래서 이게 웃기는 게 소관부서인 문체부 청탁, 네. 지경부, 고용부, 경찰, 시도의원은 물론이고요. 심지어 국회의원도 7명이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이거 우리 팟캐스트면 야삐 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한 분은 말씀을 안 할 수가 예. 없는데요. 이 권성동 법사위원장은요. 변호사 시절 사무장의 아들. 이게 다정도 병인 양이지. 예, 예. 아 정도 병이냐. 사무장 아들까지 챙겨주는 이런 다정도. 그리고 권성동 의원 사촌도 예. 인사청탁. 예. 예. 권성동 의원 대상이라고 오늘 아침 하고요. 뉴스 보니까 권성동 의원 동생 이름이 권은동이던가요? 네. 그분도 청탁을 했다라고 또 일부 네.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촌도 있고 뭐 하여튼 아주 복잡한 지금 상황입니다. 권은동 씨는 지금 뭐 하죠? 그 건설업체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인사청탁뿐만이 아니라 강원랜드 주변권 관련해서 사업권 의혹도 따낸 걸로 의혹이 제기되는데 본인은 물론 손실만 봤다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확인을 있습니다. 해봐야 되는데 축구협회 감사. 네. 그것도 권성동 씨 동생이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우리 작가분들 확인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축구협회 감사. 그래서 오늘 예. 오전에 실시간 검색어에 1위 한 포탈의 1위가 계속 권성동 국회의원. 1위 차지하셨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권은동 맞네요. 강원도 축구협회 회장이고 전 대한축구협회 감사. 야, 봉도사님 진짜 예. 머리 좋아요. 아. 네, 그런데 염동열 의원 같은 경우는 예. 왜 국회의원 하다 보면 후원 받잖아요. 그 고액 후원자 조카까지 부정 청탁으로 입사했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고액 후원자의 조카입니다. 그렇죠. 염동열 의원의 조카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돈 8종까지 해먹었냐 이런 비아냥이 일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했더니 우리은행이 지난해 하반기 신입사원 150명을 공채했는데요. 예. 이 중에 10%인 16명. 10%가 예. 금감원, 국가정보원, 은행 주요 고객의 자녀와 친인척 또 아는 사람 을 특혜 채용한 의혹이 있다고 심상정 예. 의원이 폭로했습니다. 근데 이게 금감원 전 부원장의 추천 사례도 2건인데 이거는 금감원 부원장이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 감독기관이니까 그렇죠. 은행이.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문제들이 막 터졌는데요. 이 방식도 진짜 치졸해요. 서류 전형의 경우 내가 청탁한 사람이 인적성 점수가 낮으면 인적성 점수를 참고사항으로 바꾸는 거예요. 중요 기준이었는데. 막 룰을 막 바꾸는구나. 예, 룰도 바꾸고 뭐 그러니까 좀 아까 우리 고량 기자님 말씀대로 백이 세면 들어가고 백이 약하면 못 들어간 거 없으면 아예 대상도 안 되고. 백이 아니. 정말 좋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 청탁인데 백이 막 20개씩 동원이 돼가지고 정말 우리 옛날에 제가 자랄 때 저희 아버지랑 그 친구들이 얘기할 때 빽 하고 죽자 이런 얘기 하셨어요. 빽. 그래서 얼마나 절실하다. 막 예. 가슴에 사무쳐. 근데 그게 70년대 얘긴데 이거는 지금 2010년대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2010년, 11년, 12년, 13년 뭐 이런 때인데 지금 대한민국이 진짜 퇴행을 해도 너무한 것 같아요. 지난 분노스러워. 9년 동안 진짜 나라 안 망한 게
비정상이에요. 국민들이 건강하고 국민들이 훌륭해서 안 망하고 버텼던 거지 이게 나라예요 진짜. 이 같은 처지인 청년 중에 한 명은요. 예. 186군데 입사 원서를 냈다고 합니다. 인턴 하기 위해서. 그래갖고 겨우 한 군데 됐는데 진짜 이 청탁 비리를 보고는 분통이 터져갖고 지금 청년 분통 시대예요. 근데 이게 정말 우리 은행도 사실 그 국가 정부 지분이 있는 은행이고 뭐 강원랜드도 공공기관이잖아요. 공공기관이죠. 이러니까 이게 드러난 거지. 사실 사기업은 이건 뭐 옛날부터도 그랬고 지금도 많을 텐데 다만 이제 약간 차이가 있는 게 사기업은 약간 인정하고 들어가는 게 있어요. 예. 백으로 들어온 사람이 있겠거니. 라고 인정하고 들어가는 게 있는데 이게 공공기관이잖아요. 근데 그 사기업은요. 그럼 공정하게 해야 되는 아니 거잖아요. 고 기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인정을 하면서도 또 다른 부분에 사기업은 오히려 깨끗한 게 사기업은 자기 기업에서 일을 할 사람들을 뽑고 그 기업에 이익이 안 될 만한 사람은 안 뽑는 거거든요.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냥 아예 아직- TO가 있어요. TO가. 그러니까 TO가 근데 아예 TO가 떼놓고. 있어요. 아예 아예 떼놓고. 두 분이요.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 게 사기업의 청탁인지 뭔지 최고의 금수저는 저는 다스에 들어간 이씨 모씨 같아요. 이씨 X씨. 거기는 시험이라고 얘기하면 거기 돼요. 금수저가 거기는 아니라 금수저가 그냥 자기 아니죠. 거, 저기 자기 거죠. 그냥 몸이 내장이 금해요. 그분은 들어간 게 아니죠. 자기 건데. 근데 여러분들 이게 우리 여기 뭐죠 우리 프로그램 이름이? 정봉주의 정치쇼. 정치쇼 우리 듣는 가족분들이 같이 네. 열받아야 할 게 이 권성동, 염동열 이분들이 청탁 눈 핵심 아니에요. 네. 이게 함승희 지금 사장 네. 이분이 임명되기 전에 있었던 일들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함승희 현 사장이 정의롭게 이것을 공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감에서 그래서 두들겨 맞으셨죠. 정의롭게 공개한 거예요. 여기까지가 오픈된 스토리예요. 네. 네. 그러나 그 이 이후에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다. 내밀한 얘기가 있는 거예요. 네. 뭐냐면 권성동 강원도 지역구죠. 네. 염동열 강원도 지역구죠. 네. 함승희 의원은 노원구 저한테 17대 싸웠고 저한테 진 사람이에요. 노원구가 지역구인데 고향은 또 강원도예요. 강원도, 네. 권성동 염동열 이 두 분이 내년 강원도지사 보수 진영의 가장 유력한 후보예요. 근데 강원도지사 자리를 놓고 보이지 않는 전쟁 속에서 다 공개한 거예요. 그 지들이. 내부 폭로전이라는 얘기세요. 내부 폭로전이에요. 사실 함승희 그분도 정말 많은 문제를 이번에 드러냈잖아요. 강원랜드 그러니까 돈 가지고 그러니까 정우택 원내대표가 그런 거예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래네. 이들이 보이는 게 청탁 문제는 정말 열받는 거고 그 밑에 이 권력 투쟁하면서 이게 또 불거진 거예요. 근데요, 네. 정우택 대표 말을 잘못하셨어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게 나무란다는 정상적 속담이고요. 똥 묻은 개가 오줌 묻은 게 나무란다. 뭐 이렇게 돼야 맞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요. 아니 똥 묻은 개가 더 똥 묻은 게 나무란다. 그렇죠. 지금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말씀하신 정봉주 의원 말씀하신 게 맞고 이전 투구한 거라면 문제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처벌할까가 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네. 문 대통령께서도 나오셔서 강력히 민영사상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하셨지만 처벌하기가 참 애매해요. 네. 뭐가 있냐면 지금까지도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처벌을 안 됐던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수사에 걸려 몇백 명 걸려도 한두 건 되는 게 정말 공문서를 위조했다든가 이런 정도가 아니고는 처벌이 안 되는 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부정한 거래를 주고받은 게 별로 없어요. 왜? 강원랜드요? 어차피 저는 강원랜드에서 굉장히 안 좋은 인식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긴 한데 어차피 그냥 놔둬도 돈이 마구 떨어지는 데입니다. 꿀단지예요. 1조 내지 1조 5천억 정도의 그뭐 수익이. 특별한 영업을 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관리만 하면 자동으로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걸 무슨 대가를 주고 청탁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나눠 먹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뇌물이 되기가 어려운 거고 배임수재 같은 게 되기가 어려운 게 누군가에게 부정하게 뭔가 흘러갔어야 되는데 어차피 남아 돌아가는 거를 그냥 자기네들끼리 나눠 가진 모양새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요, 이게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부정청탁으로 입사한 사람들 내보내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또 안 되더라고요. 내보낼 수도 없어요. 그 내보내려면 자기 경력을 허위로 조작했다든지 이런 탁 떨어지는 그러니까 사안이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면 그게 문서 위조가 아니라는 아무것도 네. 없는 거예요. 직권남용이 되려고 해도 직권남용도 되기가 어려운 게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 압력을 넣어서 이 기관에서 해서 마지못해서 들어줬다 이게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닌 거거든요.
없거든요. 그냥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다 나눠 먹기를 한 거기 때문에 이게 직권남용도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강원도에 뭔가 민원이 있는데 그걸 해결해 주기엔 대가로 한 거 그것도 아니고 뇌물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규정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예, 규정을 그래서 만들어야 돼요. 네, 그 규정 규정을 만들어야죠. 새로 만들라고 검토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예. 국회의원들의 경우는 후원의 대가성, 후원금의 대가성 문제가 되게 문제가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 시기에 후원금을 주고 청탁을 했다. 뭐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 많은 그 보통 우리 국민들 이분들 열받지 않고 그리고 이게 정상화되는 쪽으로 가야 되기 위해서 이 규정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 되고요. 예. 요건 지금 국감에서 나온 건 일부 사례가 나온 거잖아요. 근데 한겨레 신문에서 예. 한 2달에 걸쳐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이 채용 비리를 다 할 수 있는 최대한 조사를 한 기사가 있었더라고요. 예. 그게 지난 9월에 이미 나왔는데 이게 이제 공공기관 313곳을 채용 감사한 5년 자료를 전수조사했대요. 예. 채용 감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공기업 58곳에서 최소 578명이 부정 채용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중에 합격 취소된 건 2%뿐이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정말 분통 털어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기업은 시내 직장이라고 그럼요. 해요. 근데 이 시내 직장이 이렇게 비리가 넘쳐나고 거의 이 자료 보면 예. 그 16%? 예. 예. 그러니까 이상. 이렇게 사람을 그냥 소위 막 뽑아도 그러니까 능력이 안 된 사람을 뽑아도 조직이 굴러가는 건 그만큼 조직에 사람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반대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공기업 구조조정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고 사람들이 공기업을 욕하는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이거는 이렇게 봐야 돼요. 또 뭐냐면 이렇게 부정 입학, 부정 취업되면서 이 기회를 박탈한 다수가 피해자 아니에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해야지. 그러니까 영문도 모른 채 수많은 청년들은 들러리를 선 겁니다. 그럼요. 그런데 아까 이제 우리가 진짜 붕괴되는 게 처벌할 길이 없다. 지금 예.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 비공개 특채의 경우는 이게 비공개 특채가 또 있었어요. 그거야말로 그거야말로. 근데 이 비공개 특채는 아주 대놓고 특세. 예, 특정인을 위해서 맞춤형 공채를 합니다. 아예. 그다음에 이게 이런 거예요. 이게 규정 5인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규정을 쭉 정해놓고는 규정의 한 부분을 이거 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면 이건 성적을 20% 반영한다, 면접을 50% 반영한다. 근데 내가 그 청탁받은 사람이 면접을 못했어요. 그럼 이 면접 50%를 10%로 바꾸는. 이런 식의 일들 예를 들면 그게 비일비재했다는 거고요. 근데 감사원의 경우가 딱 그 말씀을 했는데 부정의 의도가 불분명하다. 이거 진짜 속 터지는 얘기. 부정의 의도가 불분명한 게 아니라 분명하죠. 예.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공수처 안을 만들었는데 검찰에서 법무부가 자체안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 금감원을 뺐어요. 네, 금감원을 자 오늘 뺐죠. 당장 금감원 이런 비리가 나오자는데 이걸 왜 빼요? 그러게요. 왜 빼요? 뺐어요. 법무부 안에는. 법무부 안에는 예. 검찰 개혁안이 너무 공수처안이 너무 크다 그래서 정부안이 너무 크다 예. 그래서 자체적으로 하면서 대상을 뺐어요. 그중에 정무직만 1급, 2급 그 토착용 비리 먹이 사슬인데 다 네. 빼고 정무직 장차관만 넣겠다고. 장차 제가 이제 그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을 해본 사람이잖아요. 예. 웬만큼 그 분야에 대해서 정통하지 않으면 정무직들이 들어가서 의전만 하다 나오는 거 그럼요. 아시죠? 2년 3년 예. 있어봐도 밑에 있는 사람들이 네 장관님 차관님 그리고 빨리 나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네. 다음에 또 오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밑에는 다 자기들끼리 토착형 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1급, 2급이 사실상 실세입니다. 토착 그러니까 실세. 사실 저는 예전에 비슷한 사례들을 그 큰 공기업 말고요. 네. 지방에 가면 네. 지방에서 지자체에서도 기업들을 심해요. 많이 더 만듭니다. 심해요. 거기는요 정말로 사돈의 8촌들이 다 직원인 경우들도 그렇죠. 정말 많아요. 이렇게 그리고 부패한 나라가 어떻게 진짜 세계 경제 10위 갔는지 모르겠어. 국민들이 너무 국민들을 위해서. 열일해서. 너무 열일해서 진짜. 자 다음 뉴스 코란 기자님 오늘 방청객 모두 졸업하신 지금 너무 분. 화가 나셔서 너무 화가 그래요. 나서 좀 말씀을 못하죠. 입을 벌리고. 예. 아까 입 벌리는데 목에 싹 들어갔다 놨다 들어갔다 놨다. 아니 저도 뭐 그 청년이었다가 이제 취업을 하고 이제 애가 생겨서 제 애가 취업할 생각을 하면 사실 또 한편으로는 그런 게 부모 마음이 있어요. 나는 저런 백이 돼줄 수 있는 사람이 그런 사회가 되면 안 되지만 그런 예. 백이 돼줄 수 있는 사람이 지금 못 될 것 같은데 그런 현실적 고민을 하죠. 그렇다면 이 사회를 그런 백이 안 통한 사회로 만드는 게 맞는 거잖아요. 아우 심플 간단해요. 네.
아니 그 논리 해본 청탁 해본 적 없죠? 누구요? 난 청탁만 받으면서 인생을 살았죠. 받았는데 해준 적이 없잖아. 할 수가 없죠. 능력이 없는데. 아니 국회의원 시절에. 예. 아니 그리고요 이거 솔직히 얘기하면 그리고요, 국회의원이라고 다 그런 거 아닙니다. 아이 그러면 그리고 국회의원이 제일 그 모냥 빠질 때가 언제인 줄 알아요? 다른 사람한테 인사청탁할 때. 그럼요. 인사청탁 딱 받는 순간에 속으로 아유 너도 이제 에어컨 틀기 위해서 밖에 내놓는 게 뭔 줄 아세요? 실외기? 실외기. 그러니까 딱 인사청탁 받는 순간 에이 저런 실외기. 아니 그리고요 저는 뭐 일체 안 만나고 로비 안 받고 그랬더니 딱 1년 그렇게 했더니 그 이후로는 저절로 없어져요. 아무도 안 찾아와요. 그러고 그런데 나서 안 이제 되잖아요. 사방이 적막하다. 아, 이렇게 그 되는 거죠. 의원 시절에는 인사청탁 진짜 많이 들어오는데 그거를 일정 기간 동안 계속 거절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 줘야 돼요. 아, 저는 그쪽에 힘이 없어 갖고 얘기하면 오히려 그 인사청탁 받는 대상자가 불이익 당할지 몰라요. 이래야 돼요. 아, 그걸 좀 제가 강성현에서 기관에서 싫어해요. 제가 인사청탁하면 떨어질지 몰라요. 그럼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그래요. 아니 그래서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이호철 전 수석이 예. 그 청와대 들어가면서 핸드폰을 싹 없애가지고 예. 연락 안 돼서 한동안 친인척들한테 욕 많이 먹었다. 문재인 비서실장은 5년 동안 전화번호 바꿨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청와대는요 에어컨 안 켜고 살았어요. 실외기가 없으니까. 청탁자 명단에 우리 PD가 관심 있어. 입이 다 여기 놓다 벌어지셨어. 떨어졌나 봐 우리 PD가. 그래서 이게 웃기는 게 소관부서인 문체부 청탁, 예. 지경부, 고용부, 경찰, 시도의원은 물론이고요. 심지어 국회의원도 7명이나 포함되어 예. 있습니다. 이거 우리 팟캐스트면 야삐 욕하는 거예요. 아, 그런데 이거는 한 분은 말씀을 안 할 수가 예. 없는데요. 이 권성동 법사위원장은요. 변호사 시절 사무장의 아들. 그게 다정도 병인 예, 양이지. 예. 다 정도 병이냐. 이거. 사무장 아들까지 오늘 챙겨주는 이런 다정도. 그리고 아침에 권성동 의원 사촌도 예. 인사청탁. 예. 예. 권성동 의원 대상이라고 오늘 아침 하고요. 뉴스 보니까 권성동 의원 동생 이름이 권은동이던가요? 네. 그분도 청탁을 했다라고 또 일부 네.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촌도 있고 뭐 하여튼 아주 복잡한 지금 상황입니다. 권은동 씨는 지금 뭐 하죠? 그 건설업체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 그 인사청탁뿐만이 아니라 강원랜더 주변권 관련해서 사업권 의혹도 따낸 걸로 의혹이 제기되는데 본인은 물론 손실만 봤다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확인을 있습니다. 해봐야 되는데 축구협회 감사. 네. 그것도 권성동 씨 동생이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우리 작가분들 확인 좀 해줘야 돼요. 그겁니다. 인턴 하기 위해서. 그래갖고 겨우 한 군데 됐는데 이 진짜 이 청탁 비리를 보고는 분통이 터져갖고 지금 청년 분통 시대예요. 근데 이게 정말 우리 은행도 사실 그 국가 정부 지분이 있는 은행이고 뭐 강원랜드도 공공기관이잖아요. 공공기관이죠. 이러니까 그 이게 드러난 거지 사실 사기업은 이건 뭐 옛날부터도 그랬고 지금도 많을 텐데 다만 이제 약간 차이가 있는 게 사기업은 약간 인정하고 들어가는 게 있어요. 예. 백으로 들어온 사람이 있겠거니. 라고 인정하고 들어가는 게 있는데 이게 공공기관이잖아요. 근데 그 사기업은요. 그럼 공정하게 해야 되는 아니 거잖아요. 고 기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인정을 하면서도 또 다른 부분이 사기업은 오히려 깨끗한 게 사기업은 자기 기업에서 일을 할 사람들을 뽑고 그 기업에 이익이 안 될 만한 사람은 안 뽑는 거거든요.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냥 아예 아직- TO가 있어요. TO가. 그러니까 TO가 근데 아예 아예 TO가 떼놓고. 있어요. 아예 아예 두 떼놓고. 분이요.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 게 사기업의 청탁인지 뭔지 최고의 금수저는 저는 다스에 들어간 이시모 씨 같아요. 이시 X 씨. 거기는 시하고 얘기하면 거기 돼요. 금수저가 거기는 아니라 금수저가 그냥 아니죠. 거기 자기 거죠. 그냥 몸이 내장이 금해요. 그분은 들어간 게 아니죠. 자기 건데. 근데 여러분들 이게 우리 여기 애들이 막 터졌는데요. 이 방식도 진짜 치졸해요. 서류 전형의 경우 내가 청탁한 사람이 인적성 점수가 낮으면 인적성 점수를 참고사항으로 바꾸는 거예요. 중요 기준이었는데. 막 룰을 막 바꿔버리는구나. 예, 룰도 바꾸고 뭐 그러니까 좀 아까 우리 고란 기자님 말씀대로 백이 세면 들어가고 백이 약하면 못 들어간 거. 없으면 아예 대상도 안 되고. 백이 아니. 정말 좋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 청탁인데 백이 막 20개씩 동원이 돼가지고 정말 우리 옛날에 제가 잘할 때
저희 아버지랑 그 친구들이 얘기할 때 빽 하고 죽자 이런 얘기 하셨어요. 빽. 그래서 얼마나 절실하다가 예. 가슴에 사무쳐. 근데 그게 70년대 얘긴데 이거는 지금 2010년대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2010년, 11년, 12년, 13년 뭐 이런 때인데 지금 대한민국이 진짜 퇴행을 해도 너무한 것 같아요. 지난 분노스러워. 9년 동안 진짜 나라 안 망한 게 비정상이에요. 국민들이 건강하고 국민들이 훌륭해서 안 망하고 버텼던 거지 이게 나라예요 진짜. 그 어떤 이 같은 처지인 청년 중에 한 명은요. 예. 186군데에 입사 원서를 냈다고. 이 권성동 법사위원장은요. 변호사 시절 사무장의 아들. 뭐 이게 다정도 병이냐 예, 이거지. 예. 다 정도 병이냐. 사무장 아들까지 오늘 챙겨주는 이런 다정도. 아침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제 네. 수비 회의에서 이제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에 대해서 심지어 전수조사해라. 예, 이런 얘기. 강원랜드 때문에 이렇게 불거지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민영사상 책임을 묻자 이렇게 예.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 이따 우리 양 언니가 예. 법적으로 말씀하실 것 같고요. 우선 바로 국감에서 독설하시네 그냥. 아닙니다. 예. 국감에서 드러난 실태를 보면요.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사실인데요. 2012년, 2013년 강원랜드 최종 합격자 수가 518명입니다. 518명. 그런데요. 청탁한 사람이죠. 청탁 예, 대상자가 625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청탁 아니 대상자 5.18 항쟁 6.25 전쟁 이게 뭐예요 도대체. 그러네요. 그런데 이 청탁 대상자 650명 전원이 518명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다 청탁자라는 거 100%. 이야. 너 여기서는 백에서 밀리면 떨어진 거예요. 네, 백이 그렇죠. 있더라도. 그래서 보면 것 확인을 같은데. 해야 될 것 네, 같고요. 축구협회 감사. 그래서 어허. 오늘 예. 오전에 실시간 검색어에 1위 한 포탈의 1위가 계속 권성동 국회의원이었습니다. 1위 차지하셨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권은동 맞네요. 강원도 축구협회 회장이고 전 대한축구협회 감사. 봉도사님 진짜 예. 머리 좋아요. 아. 네, 그런데 염동열 의원 같은 경우는 예. 왜 국회의원 하다 보면 후원 받잖아요. 그 고액 후원자 조카까지 부정 청탁으로 입사했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고액 후원자의 조카입니다. 그렇죠. 염동열 의원의 조카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돈 8종까지 해먹었냐 이런 비아냥이 일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했더니 우리은행이 지난해 하반기 신입사원 150명을 공채했는데요. 예. 이 중에 10%인 16명. 10%가 예. 금감원, 국가정보원, 은행 주요 고객의 자녀와 친인척 또 아는 사람 을 특혜 채용한 의혹이 있다고 심상정 예. 의원이 폭로했습니다. 근데 이게 금감원 전 부원장의 추천 사례도 2건인데 이거는 금감원 부원장이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 감독기관이니까 그렇죠. 은행이.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문제